자, 일단 어디를 펴놓냐면 얘네들은 166페이지를 펴놓고 그냥 칠판을 일단 참고하세요. 필기할 내용은 내가 캡처해 줄 테니까 바로 지금 적으려면 좀 일단 찍방송. 지금 일단 알아야 될 말 이거예요. 사약을 마시고 있어. 전하.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열을 뭔가 이제 말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 등차 수열 같으면 우리가 뭐하고 뭐만 알면 되는 거야? 첫째 항하고 공차만 알면 되죠. 맞아요? 그 다음 등비 수열 같으면 첫째 항하고 공비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등차 등비가 아닌 수열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그 수열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랑 규칙성을 볼 수 있게 어떻게 알려줘야 되느냐. 즉 수열을 정의하는 어떤 방법적인 문제죠. 단순해요. 어떤 수열이든 니네가 첫째 항은 알아야 돼. 규칙 알아도 시작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쓸 거야. 그러니까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첫째 항 알려줘야 됩니다. 첫째 항 알려줘야 돼요. 두 번째, 등차나 등비라면 그 수열의 가장 기본 특징인 공차라든가 공비를 알려주면 되는데 등차나 등비가 아닌 수열들도 있으니까 그 수열을 알려줄 때는 그 첫째 항에다가 바로 요거를 알려줘야 돼요. 요 두 항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럼 그게 계속 요거랑 요거 다음도 그런 관계, 요거랑 요거도 그런 관계처럼 그 관계를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써줄게요. 자, 수열을 정해주는 방법, 알려주는 방법이야. 첫 번째, 첫째 항 알려주고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면 수열의 규칙을 알려준 거니까 니네가 처음부터 차례대로 다 구할 수 있다. 이때 이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세 글자로 줄여서 얘기하는 표현이 있어요. 들어본 사람? 이걸 쫙 줄여서 세 글자로. 몰라 이거? 모르나요? 아니 몰라? 야 이걸 모르다니. 이거 있잖아.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거 하면 알아야지. 뭐야 이거? 불 붙이는 거잖아. 말이 좀 그런데 이 뜻은 아니고 진짜 불 붙인다는 뜻은 아니고 점점점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알려주는 식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편해졌지. 선배들은 이 점화식을 10종류 이상을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계차수열이라고 하는 어떤 수열의 내용이 삭제가 됨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규칙 점화식이 개수가 확 줄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예전 선생님들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했었는데 이런 생각으로 또 조금 가르쳐주고 내는 학교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좀 알아둬야 되는 것들은 소개를 할게요. 그리고 조금 더 수열을 넓게 보기 위해서 시간이 되면 계차 수열 빠진 그 계차 수열이라고 하는 내용도 소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 등차 등비 아닌 수열을 해석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돼.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점화식이라고 하는 요 내용. 그러니까 수열을 알려주는 방법은 첫째 항과 점화식, 즉 첫째 항과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알려주게 되면 이제 수열을 다 알려줬다. 그럼 니네는 그걸 받아서 규칙을 찾고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점화식 형태를 지금 소개할 건데 일단 배운 거부터 해볼게. 내가 몇 개를 한번 표시해 볼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첫째 항 알려주고
혹시 요렇게 알려준다면 이 수열의 정체 니네가 판단되니? 이걸 이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규칙성으로. 첫째 항 알려주고 요게 이웃한 두 항이야. n번째 거랑 그 다음 거. 요게 n번째 거고 얘가 그 다음 거라고 읽으면 돼. 이웃해 있는 두 항이야. 관계가 이렇대. 이렇게 주는 거야. 이게 점화식이야.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뺐더니 일정한 숫자가 된대. 이게 뭐야? 차이가 일정합니다. 그죠? 등차수열 얘기 써줄 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등차수열이라는 말을 안 써주고 이거를 만족하고 이렇게 그냥 써주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 등차수열이네? 그러면 모든 지식은 그냥 등차수열 배운 걸로 풀면 돼. 이걸 알아들었으면. 오케이. 자, 그래서 등차수열 구조를 차이가 일정한 숫자가 됩니다. 이제 이게 공차가 되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요거만 이항시킨 형태로 써줄 수도 있어. 어떤 항에다가 얼마를 더했더니 그 다음이 된대. 이렇게 써준 걸 보고도 아 이거 등차수열이네 라고 느낄 수 있으면 된다고. 돼요? 손으로 지우는 게 더 깨끗하면 어떻게 된 거냐. 또는 요렇게 나왔으면 요건 또 뭐 같으냐. 그렇지. 그렇다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읽을 수 있으면 된다고. 요 표현상으로 요게 등차 중앙 형태죠. 아하. 그렇다면 요렇게든 요렇게 써진 요 놈들은 결국은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구나라고 눈치를 채고 모든 지식은 등차 수열 배운 거 갖고 풀면 돼요. 합구하든 뭐 일반 합구하든. 그죠? 자, 다른 형태를 하나 더 보여줄게요. 첫째 항을 알려주고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를 하나 알려줄게요. 요렇게 써준다면 이건 뭐예요?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라고 보여? 항과 항 사이의 비율이 일정한 숫자입니다. 그럼 얘가 무슨 역할? 공, 비. 됐어요? 너무 단순해. 차이가 일정. 등, 차. 비율이 일정. 등, 비.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양변에 AN을 곱해서 어떤 항에다가 숫자를 곱했더니 그 다음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써줘도 등, 비, 수열. 맞죠? 요게 n번째 그 다음 거 또 그 다음 거야. 요런 관계가 있대. 가운데 거 두 번 곱하면 양쪽 거 곱한 거랑 같다. 등비, 중항. 그렇다면 얘도 요거 주고 이렇게 줘도 아 등비수열이네. 그럼 등비수열 특성으로 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으로 나오던 이 세 가지 표현이 나왔을 때 이놈이 등, 비, 수열에 해당되는 의미로 이해하고 정리하시면 된다고. 그게 이제 어디까지의 문제냐면 유형 1, 유형 2까지 두 개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이외에 나머지 점화식들은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어. 이런 거 쓸데없이 제일 많이 집어넣는 책이 유형 해결의 법칙. 그 다음이 RPM. 센이 교육과정에 가장 가깝게 뺄 건 빼고 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먼저 해볼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요거는 내가 캡처를 해두겠습니다. 찍을 사람 지금 찍어두셔도 돼. 지울 거예요. 이 정도는 보고도 할 수 있으면 이미 외워진 거나 다름없지?
지울게. 그럼 지울게 여기는. 자 이제 등차란 말, 등비란 말은 일절하지 않고 문제를 본 다음에 판단하는 개념으로 그냥 볼게. 지운다. 생긴 것만 봐도 그냥 얘네는 알아야 돼. 그냥 알아야 되는 거. 나머지 점화식은 형태가 특이하기 때문에 푸는 방법도 어느 정도 정해진 그런 것들에 대한 것만 몇 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168페이지로 와봐. 유형당 한 2개 정도씩만 간단히 해볼게요. 자 먼저 대표 문제 1159번 A1이 100 첫째항은 100입니다요. 그러니까 AN 플러스 1 더하기 3는 AN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은 없어. 근데 내가 만약에 얘랑 맞바꾼다면 요렇게 되는 놈을 풀고 있는 거고 요 3만 이항시킨다면 요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 맞죠? 요렇게 돼 있어도 차이가 마이너스 3이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3짜리 등차 수열. 이렇게 써 있어도 마이너스 3을 더해야 다음이 되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정리하면 첫째 항이 10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입니다라고 너네들이 이제 읽어낸 것까지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뭐 하라고 했냐면 AK가 13이래요. 즉 일반항이 13 나온대. 그럼 요거 일반항 한번 써볼게. AN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와. 근데 첫째 항이 100이어야 해. 그렇다면 103. 그래서 1 집어넣으면 100, 공차는 마이너스 3. 자, 요 놈이 13 나와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3n은 마이너스 90. 따라서 n은 얼마? 30. 요 수열의 30번째 항이구나. 왜냐면 100부터 시작해서 30 줄어 들어가니까요. K로 대입해서 상관없습니다. AK 그럼 마이너스 3K 플러스 103은 13. 그래서 K는 30. 됐죠? 등차 수열인 걸 알아들었다면 이걸 못 푸는 사람은 지금 없단 말이죠. 알아듣느냐 못 듣느냐의 차이뿐이야. 하나를 더 할게요. 1161번 수열 AN이가 AN 더하기 1 플러스 AN의 전체 제곱은 4AN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는 끝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거 계속 값이 커져요. 이런 뜻이야. 계속 커져요. 자 그럼 이걸 A 더하기 B의 제곱 2항이면 마이너스 4AB 이런 꼴 아닙니까? 다시 A 플러스 B의 제곱 2항하면 마이너스 4AB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제곱해서 25니까 첫 번째는 AN 더하기 1 빼기 AN 얘가 5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AN 더하기 1 빼기 AN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라면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고 이 경우라면 공차가 마이너스 5인 등차 수열이 된다는 얘기. 그런데 항이 가면 갈수록 커져요 이 말은 공차가 양수란 뜻이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쓰라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고 첫째 항이 10입니다 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이제는 첫째 항이 10이고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라고 보고 문제를 풉니다. 여기에서는 A 20 20번째 항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첫째 항 더하기 19D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나요? 105 그죠? 자 지금 이제 두 가지 문제 풀어봤지만 처음에 일부러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보이게 하려고 최대한 숨기긴 할 거야. 근데 정리해보면 금방 등차 수열인지 판단이 되는 형태 정도
괜찮죠? 자,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1163번. A1이 2, 첫째 항은 2입니다. A에는 2AN 더하기 1입니다. N은 1, 2, 3. 잘 모르면 대입해가면서 찾으면 끝이야. 이걸 왜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알려주면 여러분들한테 규칙 알려준 거냐면 아까 말해준 표현을 보고 바로 읽을 수도 있지. 읽을 수도 있어. 만약 그렇게 읽는다면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양변을 2로 나눠서 AN 더하기 1은 2분의 1에 AN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고, 그럼 어떤 항에다가 2분의 1을 곱했더니 그 다음이 됐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 이거는 등 비수열인 거니까 이 두 개를 종합하면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못 알아봤다고 해서 여러분이 못 푸는 게 아니라고. 귀납법의 특징, 점화식의 특징은 뭐냐? 계속 쓰면 된다야. 첫 번째 거 가지고, 그러니까 도미노 같은 거야. 첫 번째 거 가지고 두 번째 구하고, 두 번째 거 가지고 세 번째 구하고, 세 번째 거 가지고 네 번째 구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여기까지 돼 있으면, 자 봐봐, n 대신 1 대입해봐. n 대신 1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은 2분의 1 곱하기 a1. 근데 첫째 항이 2였으니까 이게 1.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이 1입니다고. n 대신 2를 대입하면 a3은 2분의 1 a2가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a2가 1이므로 2분의 1인 거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n 대신 3 대입해서 a4는 2분의 1 a3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a3은 2분의 1이므로 4분의 1 이렇게 돼서 계속 쓸 수 있다고.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근데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써봤더니 첫째 항은 2고 두 번째 이거고 세 번째 이거고 네 번째 이거고, 이거 보고 첫째 항 2의 공비 2분의 1짜리 등비수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화식 이후로 나올 때는 잘 모르겠으면 규칙 보일 때까지 대입해서 쓰라고. 시그마 할 때도 그랬었어. 공식처럼 딱 써 있으면 대입해서 푸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써보는 게 답이다. 그게 수열의 의미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하는 만큼이 아껴지면 이거 등비수열이네? 이렇게 그냥 읽어서 쓰는 게, 등차 등비 정도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못 읽을 거야. 규칙이 달라서. 그런 것들은 써보면서 찾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 교육과정상 계차수열이라는 게 빠졌다고 했는데, 잘 들어봐. 계차수열이라는 게 빠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가르쳐주는 건 사실은 그런 형태들에 대해서 일반항을 구해놓고 대입하듯이 가르쳐줄 거야. AN을 구해가지고 N 대신 10을 대입하면 10번째 항이 구해지겠죠. 근데 지금은 교육과정이 그게 아니라 10A 10번째 항까지 아까처럼 대입해서 다 써서 10번째 항을 구하라가 실제 목표야. 대입해서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의 후배들입니다. 어떨까요, 이거? 자, 그래서 요까지 놓고 보면 이제 문제가 A100. 그러면 요걸로 AN 일반항을 구해버리면 n번째 항은 첫째 항이 2고 공비의 n-1제곱꼴인 거죠. 그러면 100번째 항이라는 건 2 곱하기 2분의 1에 100 빼기 1이니까 99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것이 2의 k제곱분의 1이 다 했으니까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이거 2분의 1의 거듭제곱 쓰라는구나. 그럼 당연히 2를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2분의 1의 99제곱이니까 실제로 2분의 1의 98제곱으로 계산해요. 거꾸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 올라가는 걸로.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그러니까 K는 98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자,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1166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1166번은
첫째 항이 1, 두 번째 항이 6. 첫 번째는 2네. 여기까지 보면 일단 기쁘죠? 왜 기쁘냐? 아까는 첫째 항 하나만 알려줬는데 여긴 두 개나 알려줬어. 아싸, 정보가 더 많다. 근데 미지수가 더 많겠죠? 식을 볼게. AN의 x의 제곱 더하기 2AN 플러스 1의 x 더하기 AN 플러스 2는요. 미지수가 하나, 둘, 세 개네. 그래서 두 개 아껴준 거야. 미지수가 두 개면 하나만 알려줘도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요 놈이 중근 BN을 갖습니다. 중근. 자, 일단 중근이라니까 판별식이 여기 되는 관계는 알고 있을 테니까 판별식을 정리를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그럼 4가 약분이 되고 이걸 이항을 시키면 이렇게 되죠. 그럼 첫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오수 등비수열이구만. 맞아? 등비수열 맞아요? 가운데 거 제곱하면 양쪽 거 곱한 거랑 같다의 모양이야, 그죠? 그러면 등비수열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첫째 항이 2이고 둘째 항이 6이니까 첫째 항은 2이고 공비가 얼마가 되는 3인 등비수열임을 알 수 있다. 자, 이제는 하라는 거 하면 돼요. 중근을 구해야 돼. 중근. 자, 중근. 요거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된다고 한 거니까 중근은 x제곱,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끝 b제곱 빼기 4ac는 요만큼이 돼서 제로가 될 테니까 그럼 결국은 짝짝 지워지고 마이너스 an분의 an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에 요게 뭐가 되는 거야? 등비수열인데 이렇게 써 있는 건 공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근 마이너스 3이겠죠. bn이가 마이너스 3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하는겨? 10개요? 10개래요. 마이너스 3 10개. bn 거기 bk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0 넣으면 되잖아. 상수.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겠지. 뭐 충분히 이해될 거야.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 아니니까. 오케이.